당신은 지금 이 순간 5가지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400년 전 아테네 시장에서 한 철학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 철학자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일수록 가장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한 번이면 수백만 개의 답을 얻을 수 있고 유튜브 하나면 모든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소크라테스가 경고한 그 위험한 착각의 함정에 우리가 가장 깊이 빠져들고 있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2500년 동안 인류 최고의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경계해온 5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이 착각들을 피해간 사람들은 진정한 지혜를 얻었고, 이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평생 답 없는 미로를 헤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5가지 착각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첫 번째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알면 현명하다는 생각이죠.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백과사전 수백 권의 정보를 즉시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 강의로 하버드 교수의 수업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 나는 이제 많이 안다. 그러니까 현명해졌다고 말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미 2400년 전에 이 함정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식이 많다고 소문난 정치가, 시인, 장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는 정치 기술에 대해서는 해박했지만 정의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시를 쓸 줄 알았지만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기술에는 능숙했지만 자신의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건강 관리는 엉망일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를 매일 체크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가계부는 관리하지 못할 수 있죠. 자기계발서를 수백 권 읽은 사람이 정작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은 무엇을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그리고 왜에 대한 통찰이죠. 지식은 축적되지만 지혜는 체득됩니다. 지식은 책에 있지만 지혜는 삶 속에 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무지의 질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착각은 감정과 이성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서구 철학 전통에서 오랫동안 이성은 선하고 감정은 나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플라톤은 이성을 마차를 모는 마부에 감정을 날뛰는 말에 비유했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며 사고하는 이성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전통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적이다는 말이 거의 비난의 의미로 사용되죠. 하지만 현대 철학과 신경과학은 완전히 다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이성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뇌의 감정 중추가 손상된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논리적 사고 능력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실생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는 레스토랑 메뉴를 보고
30분 동안 무엇을 주문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각 메뉴의 영양소, 가격, 조리법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감정은 우리에게 가치와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분노는 부당함을 알려주고 슬픔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며 기쁨은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줍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이해하고 그 메시지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이성이 조화롭게 협력할 때 최고의 판단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칸트조차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사고 없는 감정은 맹목적이다. 세 번째 착각은 절대적 진실에 대한 맹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단순한 답을 원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 이것은 진실이고 저것은 거짓이다라는 식으로 세상을 흑백 논리로 나누고 싶어 하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부터 이미 이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며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했고,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며 상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같은 뉴스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를 관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진실은 하나이지만 그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과 관점은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대주의와 다른 점은 모든 관점이 똑같이 옳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더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세상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정답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수학 문제에는 정확한 답이 있고 과학 실험에는 예상된 결과가 있죠. 이런 경험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도 완벽한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은 질문에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답을 찾지 못하면 좌절하거나 계속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우리에게는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완벽한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알베르 카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조리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명확한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적인 메시지입니다. 완벽한 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불완전한 정보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필요하면 방향을 수정해 나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착각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는 말을 자주 듣죠. 물론 시간이 아픔을 치유하고 관점을 바꿔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해결된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원한이 됩니다. 회피한 책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짐이 됩니다. 방치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되기도 하죠. 부모와의 갈등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이 이해하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대화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때로 기회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말하고 싶었던 것들, 전하고 싶었던 감정들이 영영 전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시간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떠밀려 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시간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능동적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미룰 수 없는 것들은 미루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런 원리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겸손함의 표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철학적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착각들을 발견할 때마다 아, 지금 내가 착각에 빠져 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더 현명해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적일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